안녕하십니까. 2020년 10월 8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검이 제대로 힘을 못 쓰는 사이에 검찰이 여권 인사들에 대해서 모조리 무혐의, 이게 그동안에 고소고발된 사건, 이거에서 모조리 무혐의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드러났습니다. 물론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공소시효가 10월 15일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앞두고 처리를 해야 되는데 여권 인사들에 대해서 이걸 해도 무혐의, 저걸 해도 무혐의,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유권 무죄, 권력이 있는 곳에 죄가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근데 그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해드리고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이죠. 박영선, 윤건영에 대해서 무혐의를 처리했는데 이건 뭐냐면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윤건영 당시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이 당시에는 국정상황실장 현직이었습니다. 그 사람한테 지역구를 물려주게 하기 위해서 작년 12월 25일하고 올해 1월 1일에 구로을 총선 예비후보 등록도 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등록도 이때가 현직이었으니까. 근데 박영선 당시 의원이 윤건영 씨를 함께 데리고 다니면서 지역구에 있는 교회, 신도 이런 사람들한테 소개를 하고요. 같이 오찬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내가 지역구를 윤건영 국정상황실장한테 물려줄 테니까 여러분이 윤건영 국정상황실장을 끝까지 지원해달라. 그래서 올해 총선에 출마할 것이라는 점을 은연중에 내비치면서 지원해달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자, 이게 이제 뭐가 문제가 되느냐. 박영선 의원 같은 경우는 지역구 활동 충분히 할 수 있죠. 근데 이 당시에 이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었습니다. 현직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 위반, 이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윤건영 지금 현재 의원이죠. 윤건영 씨 같은 경우는 뭐가 문제가 되냐면 사전선거운동 금지에 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 한참 수사한다고 그 수사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르겠으나 수사한다고 하는 때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담당 검사를 교체해버렸습니다. 올해 9월 3일에 교체해버렸죠. 교체해버리니까 이 수사의 동력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후임 검사가 와서 새롭게 뭘 들여다봐야 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검사를 교체했다, 우리가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겠죠.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담당 검사가 교체됐고 그러면서 수사 동력이 떨어졌고요. 그러면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소환조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둘 다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서울중앙지검은요, 동작을의 이수진 의원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도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했는데, 그럼 이수진 의원은 어떤 혐의를 받고 있었느냐? 잘 아시지만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법원 블랙리스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블랙리스트 사건에 본인은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자기는 그 양승태 블랙리스트의 피해자다, 이런 식으로 주장해가면서 선거를 치렀습니다. 여기는 나경원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하고 맞붙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블랙리스트의 피해자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죠. 이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을 했다. 그 다음에 서울 광진을의 오세훈 전 서울시장하고 맞붙었던 고민정 의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또 동부지검입니다. 동부지검이 이 고민정 의원이 받고 있는 혐의는 뭐냐면 특정 후보를 지지해서는 안 되는 주민자치위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주민자치위원이 특정 후보, 고민정 후보를 지지하는 그런 발언이 담긴 공보물을 주민 8만여 가구한테, 유권자 8만여 가구한테 배포한 혐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동부지검이 조사를 했을 때 김모라는 사람, 서울시 의원이죠. 이 사람이 이 문구를 만들었다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공보물을 표현 문구에 고 후보가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 이런 진술을 했습니다. 이걸 그대로 믿고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김모라는 사람은, 김모 서울시 의원은 누구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보좌관 출신입니다. 다 같은 통속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설령 그런 진술을 했다고 한다면 그 진술의 진위 여부, 이걸 검증을 해봤어야 되는데
제대로 과연 검증을 했느냐.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나와 있고, 그리고 잘 아시지만 특정 후보의 공보물의 표현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거기에 표현이 잘못되면 그 후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누가 만들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고민정 후보의 홍보물이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최종 책임은 고민정 후보가 져야 되는 겁니다. 그게 고민정 후보가 아니고 오세훈 후보라도 자기 공보물에 대한 책임은 누가 만들었던 간에 최종적으로 본인이 져야 된다. 그런데 거기에 관여하지 않았다고요?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어불성설이고 궤변입니까? 관여하지 않았다면 그건 본인의 잘못입니다. 자기 홍보물에 자기가 관여하지 않은 거는 바보짓이죠. 그리고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책임은 져야 됩니다. 관여하지 않을 수도 없었고요. 그러니까 관여하지 않았다는 이 진술 자체가 거짓이 가능성이 거의 100%다. 그리고 설령 거짓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공보물에 나와 있는 허위 사실에 대해서는 본인이 후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다. 이건 뭐 상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부지검은 무혐의 처분을 했고요. 이 추미애 장관의 전 보좌관, 이 사람의 진술을 그대로 믿고 무혐의 처분을 했고, 그래서 물었을 거 아닙니까, 기자들이. 무혐의 처분한 이유가 무엇이냐? 라고 얘기했더니 그 처분 이유는 공개할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거의 국민 무시입니다. 너희들 그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우리는 거의 뭐 배째라 수준입니다. 그런 수준으로 우리는 처분 이유 공개할 수 없다. 아니, 무혐의 처분을 해놓고서 무혐의 처분한 이유를 왜 국민들한테 설명을 안 합니까? 캥기니까 설명을 못 하겠죠.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줄줄이 벌어지고 있는 일, 이거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 사람들이 받고 있는 혐의,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거는 이제 해도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공무원이 총선에 출마할 가능성이 있는 후보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지역에 사전선거운동을 해도 무방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수진 의원의 경우처럼 자기가 사법농단의 피해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서 그런저런 거에 기반해서 의원에 당선돼도 아무 문제가 없다, 혐의가 없다,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공보물에 적당히 거짓말을 기록해 놔도 그것도 아무 문제가 없다, 바로 이런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검찰의 무혐의, 잇따른 여당 인사들에 대한 무혐의 처분 때문에 아, 이제 이런 거는 해도 되는구나,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이런 교훈을 주었는데, 자, 그렇게 따지면 앞으로 야당 의원, 야당 후보가 이런 똑같은 행위를 해도 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냐 하는 건 지켜볼 일이지만, 제가 보건대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야당에 대해서는 칼같이, 왜냐면 거짓말한 거를 요즘에요,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해서는 굉장히 검찰이든 법원이든 엄격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아예 법원 단계, 검찰 단계에서 법원으로 넘기질 않은 겁니다. 제가 보건대는 시민단체나 또는 국민의힘이나 뭐 이런 데에서 이 부분에 관해서 항고를 해서 아니면 뭐 재정 신청을 하든가 뭔가 다시 다퉈볼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게 다 여당 인사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유권 무죄, 권력 있는 곳에는 죄가 없다, 이런 걸 입증하는 것 아니냐. 그러면 검찰이 결국은 권력의 충견이다 하는 것을 요즘 남부지검, 중앙지검, 동부지검이 돌아가면서 입증하고 있다. 동부지검은 또 특히 최근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휴가 미복귀 의혹과 관련해서도 추미애 장관 쪽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원 무혐의를 내린 부분에 관해서 이 논란이 아직도 그치지 않고 있는 바로 그 김관정 지검장이 있는 동부지검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재경지검에 거의 전부가 돌아가면서 다 여권 인사들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하고 있다, 봐주고 있다, 이런 얘기죠. 결국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휴가 미복귀 의혹은 처음부터 짜맞추기 수사였고, 그 다음에 다른 거는 결국은 봐주기 수사였다, 이런 것들이 입증이 돼 있고요. 자, 그러면 이런 일들을 왜 벌어지느냐, 이런 일들이. 그거는 역시 검찰의 어떤 권력 해바라기성 성향, 뭐 이런 거하고 관련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그 어떤 지휘권 이런 것들이 중앙지검을 비롯해서 재경지검에 전혀 미치지 않고 있다. 요즘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거 이렇게 하라라고 대검에서 지시를 하면 지시하는 사람들도 대부분 추미애 사단이고 잘 아시지 않습니까?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 그 다음에 반부패부장, 공공수사부장 다 추미애 사단입니다. 이 추미애 사단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런저런 얘기를 해봤자 전혀 먹혀들지가 않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 자체가 제대로 된 대검으로서의 역할을, 대검찰청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아무리 뭐 이걸 이렇게 하고 저걸 저렇게 하고 지휘권을 발동해봤자 거의 소용이 없는 일선 검찰에 먹히지 않는, 그러니까 대검찰청은 일선 검찰청의 사항에 대해서 뭔가 재검토해서 지시를 내릴 권한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관해서 전혀 지휘가 먹혀들지 않고 있다. 이 얘기는 대검의 통제 기능이 없다.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힘을 못 쓰고 대검이 통제 기능을 상실한 상태에서 각 지검이 자기들 임의대로 여권 인사들에 대해서 봐주기, 짜맞추기 인사를 하고 있다. 인사가 아니죠. 짜맞추기 수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관한 정말 최소한의 통제는 누가 해야 될 것이냐. 어차피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검이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민주적으로 통제로 가져갈 것이냐. 사실은 방법이 없는 것에 우리가 참 실망을 해야 되는 이런 현실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바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힘을 못 쓰는 이런 대검과 지검의 관계, 이 관계의 그러니까 검찰의 민낯, 맨 얼굴을 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논평을 할 수가 있고요. 통제는 역시 뭐 기대를 하든 안 하든 야당, 국민의힘 또는 뭐 정의당, 국민의당 뭐 이런 데의 야당의 역할, 더군다나 지금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국정감사에서는 뭐 검찰, 법원 다 통제가 가능하죠. 여기서 여론을 환기시키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부 깨어있는 언론들의 지적 뭐 이런 거, 시민단체 이런 것들의 지적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현재 뭐 출범은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만약 중립적인 공수처, 현재는 그 중립적인 공수처가 출범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2명의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추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중립적 공수처장이 들어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야당 2명의 공수처장 추천위원 이 중에서 1명만이라도 반대하면 그 공수처장은 대통령한테 추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본다면 중립적인 공수처가 출범할 경우에는 거기를 통해서라도 약간의 견제는 있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야당, 일부 언론, 중립적 공수처 이런 걸 통해서 현재 통제불능 상태로 여권의 충견 노릇을 하고 있는 검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견제장치를 또는 견제의 기능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